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205화 친척고구입니다. 친할친, 결애척 또는 친척척, 영고고, 옛구가 되겠습니다. 친은 보통 동성지친이라고 해서 아버지 집안 사람들을 말하고, 척은 이성지친이니 어머니 집안 사람들을 말합니다. 고구는 고우와 구지의 다른 말로서 오래된 친구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자를 번역하면은 일가 친치들과 오랜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논어 미자편에 군자라면 친척과는 항상 가까이 지내며 오랜 친구는 큰일이 아니면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척과 오랜 친구는 반겨 맞이하고 대접할 수 있어야 됨을 다음에 나올 사자 노소일항에서는 또 말하고 있습니다. 논어 미자편 10장은 주공단이 노나라로 떠나는 노공 백금에게 전한 말이 적혀 있습니다. 주공은 무왕으로부터 노나라를 제후국으로 하사받았으나 조카였던 어린 성왕을 대신하여 황실을 맡아 다스려야 했기에 아들 백금을 제후국인 노나라로 대신 보냈던 것입니다.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주공, 위노공, 왈. 주공이 노공에게 말하기를 군자 불이 기친. 군자는 그 친척을 멀리하지 않는다. 불사 대신 원호 불이. 대신들을 부리지 않는다면 쓰지 않는다고 원망을 듣게 됩니다. 고구 무대고 즉 불기야. 오랜 벗은 큰 이유가 없다면 버리지 않는다. 무구비어 1인.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기려 하지 말지이다. 다시 말하자면은 군자라면은 친척과는 항상 정을 쌓아야 하고, 데리고 있는 신하에게는 당연히 일을 맡겨야 하고, 오랜 친구와는 큰 잘못이 없는 한 신뢰를 깨지 말 것이며, 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여러 사람의 역할 분담과 조언을 받으라는 주공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주공은 새로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먼 길을 떠나는 아들 백금에게 현명한 군주의 국정 철학을 일러준 것입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할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이 친할친, 요게 간자치죠. 그리고 볼견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볼견자는 눈목자와 어진 사람인이 결합한 형태이므로 이 사람이 눈으로 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다는 의미 말고도 보는 관점, 의견의 의미도 있는 것이 볼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는 뵈다, 보이다, 나타나다는 그런 의미일 경우에는 현으로 읽습니다. 따라서 이 현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보이는 것이라는 의미로서 현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친할친은 원래 진면자가 있는 형태가 이자가 아니고 이자가 원자가 되겠습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움집을 뜻하는 이 진면자 안에 이 매울신자 그리고 도끼근이 함께 있습니다. 이 매울신은 찌르는 가시로서 바늘을 의미하며 도끼근은 나무를 패는 좌기를 의미합니다. 이는 남녀가 각각 사용하는 대표적인 도구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집 안에 이 남녀가 함께 살게 된 것을 은유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행의 의미는 사랑하다, 혼인, 신부를 뜻하기도 하며 또한 이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숙달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자형은 부부가 한 집에 가깝게 살게 되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이 가깝게 살다는 나중에는 가까이 보다는 뜻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검문자형은 이 작은 칼을 뜻하는 이 매울신 아래에
이 나무목이 추가되고 도끼건은 사라지고 볼연자가 대체됩니다. 이는 이 손에 이 나무 작은 칼을 들고 이 나무를 눈에 가까이 대고 세밀하게 조각하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형에서 이 진면자는 가까이 하다는 의미상 필요가 없게 되면서 이 진면자가 없는 보다 간단한 형태가 가깝다는 뜻을 나타내는 이 친할친이 되어 오늘날의 자형을 만들게 됩니다. 이 친할친의 오늘날의 의미는 가깝다, 숙달되다, 친하다, 몸소, 친히 등이며 이 각골에서의 본래 의미인 사랑하다, 혼인, 신부, 어버이, 한 집안의 사람 등의 뜻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볼근자가 없이 이 변에 있는 이 형태만 갖고 이 자를 간자체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옛날 진면자가 얹혀진 이 친할친도 아직도 남아있긴 하지만 거의 서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 자는 결의척입니다. 이 자는 창모자와 아저씨 숙의 합자입니다. 창모는 이 창에 이 반올형의 날이 달린 형태가 되겠습니다. 혹시 장팔사모, 장비의 장팔사모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장팔사모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자형은 오늘날 이 창과자 이 옆에 길게 이 반올 획이 내려져 있습니다. 이 자형은 농업이 자리 잡게 되면서 이 풀을 베는 긴 이 밀랍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무성한 풀을 베는 도구란 뜻에서 이 풀이 무성하다, 우거지다는 뜻을 가지게 되어 무성할무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이 초두머리를 붙인 이 무성할무가 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밀랍 같은 경우는 오행에서 바라보면은 이 나무로 된 손잡이와 쇠로 된 이 칼날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그 중간 성격인 이 토의 의미를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는 땅을 다루는 농기구에 해당되므로 토와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밀랍을 나타낸 이 무성할무는 이 토의 양의 성질을 나타내는 다섯 번째 천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저씨 숙은 원래 콩줄기를 그린 상형 문자입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나뭇가지가 있고 이 나뭇가지를 이렇게 둥글게 타고 오르는 콩줄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콩줄기 끝에는 화살표가 있어서 이 위로 올라가고 있음을 나타내며 일부 자형에서는 이렇게 콩꼬투리도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건무는 이 콩을 타작하는 이 도리깨를 쥔 손을 그린 모습입니다. 이 도리깨 아래의 이 점 3개는 콩알을 의미합니다. 이 콩알들은 나중에 이 짝을 소자 형태를 띠게 되죠. 한편 이 손은 또 이 도리깨를 마친 후 이 흩어진 이 콩들을 줍는 것으로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숙이라고 그러면은 흩어진 콩을 줍다 또는 줍다는 뜻이 있고 이 마무리라는 의미에서 마무리, 말세라는 뜻도 갖고 있는 것이 이 아저씨 숙, 콩숙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건문 형태를 보면은 이 손으로 이 머리에 상투를 터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콩숙은 이 상투를 턴 어른이라는 의미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콩은 원래 이 아우라는 속뜻이 있었기 때문에 아우에 해당하는 어른, 즉 숙부를 뜻하게 됩니다. 콩숙이 아우라는 속뜻이 생긴 이유는 이 각골 자형이 아우를 뜻하는 이 아우 제자와 아주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고대에는 순서를 정할 때 나무 막대에 이 줄을 맨 횟수로 나타내었으며 이를 그린 자형이 아우 제자입니다. 이 아우 제자와 이 콩이 가지를 휘감고 올라가는 것과 매우 닮았기 때문에 이 콩숙은 이 아우라는 그런 의미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콩숙은 오늘날 의미는 콩, 줍다 또는 흩어진 것을 줍다는 뜻이 있고
숙부, 시동생, 아저씨, 어리다, 젊다는 파생된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콩숙이 오늘날에는 아저씨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하게 되면서 이 초두머리를 붙인 이 콩숙이 새로 만들어져 오늘날 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친척척은 제가 188화 척사환초에서 한번 소개를 했었죠. 각 골자를 보면은 이 도끼월의 형태인데 이 날에 점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는 날에 묻은 이 핏방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척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기에 피가 묻어 있으니 피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척이라 하면 성내다, 붕괴하다는 뜻이 있고, 또 내가 피를 당한 것으로 보아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슬퍼하다, 근심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때는 근심할 척으로 읽힙니다. 또한 이 피를 보았으니 서둘러 치료를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촉하다, 긴박하다, 빠르다, 조급하다는 뜻이 있는데 이때는 재촉할 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형에서 이 피의 의미가 강조되면서 건문자형은 큰 변화를 나타냅니다. 건문자형은 이 창과자와 아저씨 수거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창을 들고 써 있는 젊은 장수를 그린 것입니다. 혈족이 강조되니 이 젊은 집안 어른을 뜻하는 아저씨 숙이 이 장수의 형태를 띠게 된 것입니다. 소전자형은 이 형태가 이 도끼월과 아저씨 숙의 합자인데 비해서 오늘날 서체는 또 이 창모자와 아저씨 숙의 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대마다 이 구성자인 창의 형태가 도끼월, 창과 또는 이 도끼월 그리고 또 이자는 창모자로 구성자인 이 창의 형태가 다 다르고 표현되어 있어서 좀 재밌는 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는 영고고입니다. 이 자는 옛고자와 칠복자의 합자입니다. 옛고의 각골자는 옛 이야기를 하다는 회의문자입니다. 구성을 보면은 거북이 등딱지를 뜻하는 이 가복갑자 아래에 이 입구자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 거북이 등딱지에는 지나간 기록이 적힌 각골문이 적혀 있을 것이고 입구자는 이 등딱지의 옛날 기록을 읊어 이야기한다는 의미입니다. 각골이나 건문에서 보이는 이 열십자 형태는 이 각골이나 등딱지를 뜻하는 이 가복갑자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아는 이 숫자 12, 이 열십자 형태를 갖춘 것은 한참 뒤인 소전에서부터입니다. 옛고의 오늘날 의미는 옛날, 묵다, 오래되다, 예스럽다, 선조 등이 되겠습니다. 칠복 같은 경우는 이자가 원자죠. 그런데 이자가 이제 부수자로 사용될 경우에는 이렇게 등거를 문 형태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칠복자가 등거를 문 형태로 쓰기 시작한 것은 예서에서부터입니다. 칠복은 이 손에 쥔 이 막대기를 그린 상형 문자로서 치다, 때리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각골자의 형태가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렇게 내려온 자형이 되겠습니다. 영고고는 이 옛고와 이 사우다는 이 칠복의 합자로서 과거에 있었던 싸움 또는 이 다툼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는 현재 상황을 있게 한 과거의 다툼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래서 고는 영고, 연유, 까닭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또한 옛고의 의미로 옛날 일, 지나간 일, 본래의 일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혹은 옛사람, 지나간 사람을 의미하여 이 늙은 사람, 죽은 사람이라는 뜻도 갖고 있는 것이 영고고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옛구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 풀마늘 추와 절구구의 합자입니다. 풀마늘 추의 이 각골자는 우거진 풀숲을 그린 이 상형문자 또는 회의문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미는 이 우거진 풀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거진 풀에는 새가 살고 있다 해서 이 새가 한 마리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연에서 이 풀은 새의 양옆 두 포기로 줄어들게 되면서 자연의 주제가 풀에서 이 새로 바뀌게 됩니다. 새를 뜻할 경우에는 이 추는 환으로 불리웁니다. 그리고 이 풀은 이 새의 깃이나 이 머리의 관 형태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머리에 관이 있는 새를 그린 자연이 황새관이 되었다고 168화 권상 출척에서 이렇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환의 일부 각골 자형을 보면은 황새관과 매우 닮아 있기도 합니다. 제가 황새는 관이 없는 새이기 때문에 황새관은 황하의 강가를 무리지어 다니던 이 댕기머리 물대새를 나타낸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환도 황하 문명에서 자주 접했던 머리에 관이 있는 물새를 의미하여 이 무럭새환으로 통하기도 합니다. 또한 머리 깃이 있는 또 다른 대표적인 새로는 이 수리부엉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은 수리부엉이 환으로도 불리우는데요. 참고로 보통 부엉이를 나타내는 자형은 이 부엉이 효자죠. 부엉이는 야행성이라 사람들의 눈에 잘 안 띄고 밤에 부엉이가 내는 소리에서 그 특징을 잡아서 이 부르짖을 호를 변해 붙여서 이 부엉이를 묘사한 자형이 이 부엉이 효가 되겠습니다. 절구구의 각골자는 이 오목하게 패인 용기를 그린 것으로 나중에는 이 안에 이렇게 홈을 나타내는 핏금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내벽에 파인 이 홈들은 마찰력을 높여서 공유로 내리칠 때 나달 껍질이 쉽게 벗겨지거나 곡물이 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초기 절구는 보통 단단한 지반을 오목하게 파서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통나무나 돌 등을 오목하게 파서 이 절구로 사용했습니다. 절구구의 의미는 절구, 방아확, 방아확이라는 건 방아공이를 찢는 절구를 방아확이라 그러죠. 그리고 절구질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옛구는 사실은 수리부엉이의 습성과 관련되어 있는 자형입니다. 이 댕기머리 물대새나 이 수리부엉이와 같이 이 크기가 상당히 큰 새들은 보통 서너 개의 알을 낳고 오랜 포란과 육추 기간을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댕기머리 물대새는 암수가 번갈아 이 밤낮으로 교대하며 포란하지만은 수리부엉이는 암컷이 포란을 오로지 전담합니다. 그리고 댕기머리 물대새는 시베리아가 고향인 새로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이 동북아시아를 찾는 겨울철 새라 포란은 시베리아에서 하는 새이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 수리부엉이는 텃새로 포란이나 육추를 한 지역에서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암컷 수리부엉의 포란은 보통 한 달 전후 그동안 수컷이 먹이를 전담하며 이제 부화한 후에는 어린 새를 키우는 육추 기간도 한 달 혹은 그 이상이 됩니다. 옛구의 각골 자형을 보면은 이 수리부엉이 환자 아래 이 절구구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 절구는 오목한 둥지를 의미하며 이 둥지에 앉아서 포란하고 있는 암컷 수리부엉이를 그린 자형이 되겠습니다. 이 자형은 수리부엉이가 오랜 기간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둥지에 머무르고 있음을 의미하여 처음 그 의미가 오래 머무르다 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 묵다, 오래다, 하루종일, 일상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으며 부엉이 올뱅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래다는 뜻은 점차 발전하여 옛날, 늙은이, 오랜 친구로 그 의미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친척 고구 즉 일가 친척과 오랜 친구라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어 태백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군자, 도고친적, 민흥어인
군자는 친척들과 도탁게 지냄으로써 백성들 사이에 어진 마음을 일으키고 고구, 분류적, 민불투, 오랜 친구를 저버리지 않으므로 백성들 마음은 야박해지지 않는다. 여기서 군자라고 하면은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를 뜻합니다. 이 군주가 먼저 인으로 친척을 모시고 믿음으로 친구를 대다한다면은 백성들도 이를 본받아 어진 마음을 갖게 되어 서로 상부상조하는 풍토가 자리 잡게 됨을 논어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공단은 중국 고대 왕조인 주나를 세운 이 문왕의 아들이고 무왕의 동생에 해당됩니다. 형 무왕이 죽고 나서 어린 조카인 성왕을 보좌해 주나라의 백년 대계를 닦은 인물이 주공이 되겠습니다. 공자가 가장 이상적인 현의로 꼽은 이도 주공이 되겠습니다. 이 노나라로 백금을 떠나보내죠. 그리고 떠나간 백금은 주공을 만나러 세 차례 찾아왔지만은 주공은 찾아온 백금을 매번 말도 없이 매질을 하게 됩니다. 이에 함께 갔던 이 강숙봉이라는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주나라 현인인 상자를 찾아가 주공이 왜 자신을 매질했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러자 상자는 교라는 나무를 통해서 아버지의 도리를 가리키고 제라는 이름의 나무를 통해서 자식의 도리를 은유적으로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에 깨달음을 얻은 이 백금은 주공을 찾아 문 앞에서부터 고개를 숙이고 상가 조심하여 걸음을 옮겨 주왕 앞에 무릎을 꿇고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제서야 주공은 백금의 머리를 쓰다듬고 음식을 내주며 안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주공은 제후가 된 자식이 자칫 교만하고 오만해질까 두려워 이미 다 큰 자식임에도 매질로 공경과 겸손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여기 주공 3태, 즉 주공의 3차례 매질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왔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식을 엄하게 가르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